남편과 둘이 있을 때는 싸울 일이 거의 없는데 시댁에 다녀오거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만 왔다 하면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다 라고 호소하는 아내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어머니 혹은 시아버지, 시누이 등의 시댁 식구들이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잘 막아주고 중재를 잘 해주면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인 탓만 할 경우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머니인데 어쩌냐 라는 식으로 참으라고 하고 넘어갈 경우 얼마 가지 못해 이혼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시댁 가족들과의 문제, 먼저 사연을 들어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댁 문제로 이혼 결심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나이차가 꽤 나는데 저는 30대 초반, 남편은 올해 40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샐러리맨이고 저는 자택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남편이 100만원 정도 더 많습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1년 됐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이 모아둔 돈은 달랑 4천만원이었고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과 형의 병원비를 지원하느라 돈을 다 썼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4남매로 장남인 형은 어릴 때부터 희귀병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기적처럼 거의 치료됐다고 합니다. 형은 미혼입니다. 그리고 둘째 누나는 시집가서 아이 셋을 낳고 살고 있고 셋째 누나는 어릴 때 집을 나가 지금까지도 연락 두절인 상태라고 합니다. 제 남편은 막내입니다. 고혈압에 당뇨가 심하신 시아버지, 그리고 허리 디스크 수술 받은 지 3년이나 되었다는데 아직도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님이 계십니다. 식구들이 이렇다 보니 결혼 전부터 경제적으로 집을 이끌어온 건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개월 되었지만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시댁에서 10원짜리 하나 받은 적 없고 오히려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집안인데도 결혼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이 멍청이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집이 이런 지경인 사람이었는지.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댁을 보고 속으로 기겁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이런 집이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누추한 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왈, 형이 사업한다고 카페를 오픈하느라 자금을 긁어가는 통에 누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막 오픈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더 어려워졌나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등골 빼가며 결혼할 생각 없었고 남편이 1억 안팎으로 작은 빌라 전세를 구할 것이라고 해서 전세 자금은 모아뒀나 보다 하고 안심했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우리는 1억짜리 빌라에서 작게 시작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길래 저희 아빠는 그래도 그 돈은 있겠거니 했습니다. 상견례 마치고 날 잡고 집을 구하러 다니는 시점에서 대출 받아야 하니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 라고 하기 전까지는 1억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뭔가에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대판 싸웠습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거냐 하고 물으니 본인은 거짓말은 죽어도 한 게 아니라며 그저 대출 얘기를 차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모아둔 돈이 4천만원 뿐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겠지만 조금 있으면 과장으로 승진하고 연봉도 오를 테니 열심히 벌어서 모으고 갚아 나가면서 살면 안 될까? 라고 하길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곰곰이 며칠 생각했습니다. 혼인신고는 1년 후에 하려고 했는데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가 혹시 몰라서인데 혼인신고를 안 한다고 하면 호적은 깨끗할지 몰라도 지인들 초대해서 올린 내 결혼이 없었던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결혼을 안 한 것도 아니니 뭐 그러려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대출 이게 많이 걸렸습니다만 돈 없다는 것 빼고는 어느 한 군데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기에 무엇보다 결혼을 선택했을 만큼 사랑했기에 둘이 열심히 모으자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몇 가지 신신당부한 게 있었습니다. 나는 부모님 모시지 않을 것이다. 큰형이 미혼이라서 며느리가 나뿐인데 나는 내 도리만 하고 말 것이니 더 이상 바라거나 강요하지 말아라. 아이는 당신 나이에 쫓겨 대책 없이 갖기도 싫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안 낳는다고 해도 강요하지 말아라. 시댁에 매달마다 당신이 드리던 생활비 100만원에서 용돈 개념으로 줄이고 대출 빚 갚자. 명절 땐 번갈아 가며 왕래하자 였습니다. 무리한 부탁도 아니니 동의할 수 없다면 나는 이 결혼 못한다 라고 딱 못 박았더니 알았다고 하기에 결혼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위에 열거한 것 중 지금 우리 상황에서 과하게 어긋난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나요?
저는 저희 아빠가 건축업계에서 오래도록 종사하셔서 열심히 벌고 모은 덕에 서울에 조그맣게 땅도 사고 건물도 올리고 먹고 쓰는데 지장 없을 정도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학연수, 단기 유학 정도는 무리 없이 진행하며 자랐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자랑입니다. 그만큼 절약하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쓸 땐 쓰지만 물 한 방울, 전기 1시간씩 줄여가며 일군 재산입니다. 게다가 4남매인 남편과는 다르게 전 무남 동녀이면서 저희 집 전체를 통틀어 딸이 저뿐인 고명딸이라 불려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번 명절 이야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지난 봄에 예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며칠 있으니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시댁에 식사하러 갔더니 손주 타령을 하시대요. 그것도 꼭 아들 낳으라고. 결혼한 지 며칠 되었다고 아들 타령을 하시는지 그래도 옛날 분들이시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올해 81 되시는데 시아버지가 79 되시니 보통 나이 차이가 아니니까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지난 명절 때, 제사 때, 생신 때 찾아뵈면 1초도 쉬지 않고 폭풍 잔소리를 하시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갔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위로해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견뎠습니다. 이번 명절에 전을 부치는데 물이 튀네, 너무 익혔네, 어쩌네 하시며 옆에 앉으셔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듣다 머리가 욱신거려서 어머니 좀 들어가서 쉬세요 라고 해도 계속 옆에 붙어서 이거 가져와라, 저거 해라, 이것도 이렇게 해라 완전 정신이 없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유별나게 위생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반찬 통째로 꺼내 먹고 식구들이 젓가락 쪽쪽 빨고 반찬 뒤적뒤적 그걸 또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꺼내 먹고 설거지도 진짜 대충 헹궈 쓰고 국은 사람 수대로 뜨지도 않고 두 사람의 한 그릇 이런 식으로 떠서 무슨 국을 찌개 먹듯 너도 나도 뒤적뒤적거리고 떠먹고 남으면 다시 냄비에 붓고 이 정도면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밥 안 먹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구역질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이건 못 견디겠더라고요. 시댁 가면 전 같은 거, 부침개나 잡채 이런 거만 대충 먹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시어머니는 폭풍 잔소리, 넌 무슨 애가 그렇게 못 먹냐, 그래서 애는 어찌 낳냐, 아무거나 잘 먹어야지 복 있다 등등. 저도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합니다. 먹는 것도 잘 먹고 복 있게 먹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먹을 맛이 안 납니다. 반찬 뒤적거리는 거 보기도 싫고 온 식구가 쩝쩝 소리 내는 거 듣기도 싫습니다. 밥상에 대고 재채기 하는 것도 기겁하겠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시댁 식구들도 싫습니다. 남편도 처음에 너무 쩝쩝거리고 뒤적거리길래 집에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반찬 집는 순간 밥그릇에 들고 가서 먹으라고. 대체 다 똑같은 반찬을 왜 전부 뒤적거리냐고, 보기 안 좋다고. 그런데 시댁에 가니 집안 전체가 이럴 줄이야. 제가 정말 폭발한 계기는 이번 구정, 결혼 후에 처음 맞은 새해입니다. 전날 시댁 가서 음식하고 며느리는 저 혼자라 힘들었습니다. 시댁이 큰 집이라 음식 양도 넉넉하게 했습니다. 당일날 새벽 일찍 일어나 작은 집에 가서 차례 지내고 다시 시댁으로 오니까 아침 9시. 그때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놔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차례 지내고 떡국 끓여서 밥상 준비하고 치우고 나니까 12시가 되었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은데 큰 고모님, 작은 고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매번 추석, 구정 전부 다 그럽니다. 남편한테 눈치 줬더니 알아서 핑계 대고 큰 고모네만 갔다가 바로 친정으로 왔습니다. 시댁과 친정은 차로 1시간 거리인데 서울 한복판이 꽉 막혀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친정 도착하니 늦은 오후였고 쓰러져 버릴 것 같았지만 이제 끝이다 하며 쾌재를 부를 무렵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면서 부르더니 하는 말, 내일 다시 시댁 가야 해. 왜? 도대체 왜? 그랬더니 시아버지 생신이 구정 연휴랑 항상 겹쳤다고 합니다. 일부러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드린 건데 생신을 따로 하신답니다. 사전에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요. 미리 묻지 못한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만 결혼 후 처음 맞는 큰 명절들에 치여 정신도 없거니와 명절 날과 생일이 같으니 같이 묻어가겠거니 했는데 다시 한다니. 게다가 그걸 미리 말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저러니 짜증이 밀려왔지만 애써 침착하고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아버님 생신 용돈까지 포함해서 넣을 때 왜 아무 말 없었냐고 하니까 미안하고 무서워서 말을 못했답니다. 그럼 저는 친정에서 하루도 편히 못 쉬고 다시 시댁 가서 생일상 차리고 하루를 보내야 하는데 그것도 신혼애랑 신혼애 애들 셋이랑 그것도 매년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화가 났지만 친정 어른들도 계시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다시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시댁에 가자마자 부엌에 신우랑 어머니가 계시길래 뭐 할까요? 라고 했더니 잠깐 앉아서 몸 좀 녹이라길래 피곤하기도 해서 사양하지 않고 잠시 앉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옆에서 큰 소리로 며느리 놔두고 뭐 하냐며 당신은 좀 이리 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치가 보여서 바로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시댁에서 밥 먹기 싫어서 안 먹었습니다. 그냥 속이 안 좋다고 핑계대고 케이크 한 조각으로 달래고 있었더니 시부모가 쌍으로 잔소리를 합니다. 쟤는 왜 저렇게 안 먹냐? 너 다이어트 하냐? 그러지 말아라. 요즘은 마른 것들이 더 다이어트 한답시고 굶고 그러는데 뼈가 어쩌고 위가 어쩌고 간이 어쩌고 블라블라 계속 잔소리. 밥상 치우고 차를 타드렸더니 가만히 있는 저한테 대체 애기 소식은 없냐는 둥 본격적으로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니네 집에 식구들도 초대하고 그래야지 어쩌고 저쩌고. 저희 집 결혼 1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집들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집도 좁고 사람 수십 명 불러서 음식 차리고 그럴 여력도 없고 저도 딱 싫다고 못 박아서 남편과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성대하게 식구들 초대해서 안 한다고 난리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말투가 나긋나긋이 아니라 엄청 고함치듯 하십니다. 30분 넘게 온 식구들 앞에서 꾸중을 듣고 있자니 서럽더라고요. 초등학생인 시 조카 3명도 있었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속으로는 내가 대체 왜 결혼했지? 이 집 며느리 노릇하려고? 남편 돈 보고 얼굴 보고 능력 보고 남편 볼 거라고는 순둥이 같은 성격 하나뿐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것조차도 정이 떨어지고 있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다 싫어지더라고요. 시댁에서 나와서 집으로 오는 내내 남편한테 색 난리를 떨었습니다. 나 이제 니네 집 안 갈 테니 이혼해 주던지 너 혼자 다니던지 너랑 잘 지내려고 결혼한 건데 이게 뭐냐. 결혼 전보다 내 인생이 나아진 점이 뭐냐. 없던 빚이 생기고 난생 처음 빚 갚겠다고 아둥바둥거리고 시부모 잔소리에 머리가 지끈거린다. 시아버지는 어떻게 1초도 쉬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있지? 뻑하면 아들 타령해, 뻑하면 병원비 달라, 생활비 달라. 우리도 지금 빚이 1억이다. 우리 집에서는 빚 없이 사는 줄 안다. 니네 형은 왜 대책 없이 카페 그만두고 다른 사업한다고 저러냐. 몸이 힘들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너는 왜 강력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뭐 하는 거냐. 정신 나간 사람 마냥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 전보다 더 나빠진 내 심신 이런 거였으면 결혼 안 했습니다. 물론 둘만 행복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댁을 챙기는 것이 며느리의 의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와 의무는 다르니까요. 저는 더 이상은 싫습니다. 남편에게 난리 쳤더니 남편이 이제 시댁 가지 말자고 합니다. 필요하면 본인이 주식을 하는 바람에 빚을 더 지게 돼서 이혼하게 생겼다는 핑계라도 대서 안 가게 해준답니다. 결혼 전에 명절은 번갈아 가면서 왕래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지네 집만 가는 것도 모자라 구정에는 매년 시아버지 생신 챙기느라 시댁에 묶여 있어야 하는 자체가 엄청 부담이고 싫습니다. 제가 이기적이고 철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싫은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해줘도 불편한 게 시댁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주니 더 피곤합니다. 아기 계획 이야기부터 돈 얘기 그리고 시어머니 몸이 불편해 혼자 걷는 것도 간신히 하는 분인데 툭하면 모시러 갔다가 집에서 식사 챙겨드리고 다시 모셔다 드리는 것도 짜증납니다. 대성통곡하고 울었더니 남편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형이 결혼해서 큰 며느리가 생길 때까지라도 시댁 안 가게 해준다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이혼하고만 싶습니다. 결혼이 장난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큰 일 터져서 이혼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더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기 생기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차라리 각자 삶을 찾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뿐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기적이고 철이 없는 건지 정말 복잡합니다. 참고로 남편의 큰 형이 운영하는 카페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투자금을 빼서 다른 사업한다고 지금 거의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전세대출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빚이 1억 가까이 됩니다. 저는 결혼할 때 결혼비용과 신혼여행 경비, 혼수, 예단 전부 6천만원 정도 들였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가 빚이 있는 걸 모르십니다. 저희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용돈 주시는데 그걸로 시댁 드리는 용돈을 대체하고 살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상 이게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지도 않고 협의 이혼을 해야 하는데 남편은 조금만 지켜보고 결정해 달라는 입장이고 저는 당장이라도 짐 싸들고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가고 싶은 입장입니다.
또 막상 이혼을 안 하더라도 시댁에 안 가게 되면 돌아올 후폭풍이 두렵습니다.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로입니다. 어차피 결정은 제 몫입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연애 5년에 이제 결혼한 지 딱 5년차 되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자입니다. 지금 남편 만난 거 얘기하자면 정말 깁니다. 제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하시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셔서 가고 싶은 대학 포기한 채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20의 나이에 동갑내기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군대 다녀오고 23세 다시 학교 복학해서 공부하나 싶더니만 그것도 잠시 집안 사정이 어렵다면서 대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기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대로 된 일이 아닌 자기 용돈 없으면 아르바이트 정도 하다가 또 돈 생기면 그만두고 그런 식으로 약 1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학교 생활, 군대 생활, 학교 휴학한 후에도 계속해서 뒷바라지 해주면서 용돈이며 차비며 다 퍼다 주었습니다. 그때는 결혼을 전제로 사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만났지만 교제 기간이 길어지자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그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 25, 남편 25에 저희 결혼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어쩌다가 아기가 생겨서 결혼했습니다. 속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결혼한다고 정식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그 전에도 몇 번 놀러가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혼수랑 뭐 그런 거 간소하게 하자고, 돈도 없는데 뭐 비싸게 할 거 있냐고, 빨리 결혼식 올리고 잘 살라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을 나쁘게 안 봤습니다. 서로 형편 안 좋은 거 뻔히 아니까 그렇게 해주시는가 보다 라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한답시고 시댁에 불려가서 뭐가 어쩌느니 누구 집에는 뭐를 해줬고 꼭 해달라는 말은 아닌데 필요한 것처럼 요즘엔 결혼하면 뭐 이런 게 해준다고 비싼 건 아니지만 이라고 하시며 은근히 압박을 주더라고요. 또 시어머니 말대로 혼수를 간소하게 하자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남들 하는 것처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결혼할 때 저 외동딸이라고 시집 보낼 때 남들한테 뒤처지는 거 싫다고 혼수품이고 폐물이고 다 비싼 걸로 해갔습니다. 그리고 저 시어머니한테 밍크코트 사드리고 아가씨한테는 컴퓨터랑 화장대 사드리고 또 시댁이 해줄 만큼 다 해줬는데 시댁에서는 겨우 단칸방 전세 하나 얻어주시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은 저희 친정집보다 엄청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걸 핑계삼아 저희 집에 뭐 하나 준 거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넓은 우리 아빠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며 제가 속상해서 울고 있으니까 딸로 태어난 게 죄는 아니라고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영부영 결혼식 올리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때까지 확실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대학교 복학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학비는 저에게 좀 보태달라고 하고 어차피 평생을 같이 해올 사람인데 대학 정도는 나와야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딸 태어나고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딸을 친정에 맡겨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갔습니다. 결혼하고 한 1년 반 정도 넘었을까요? 원래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이랑 시댁이랑 가까워서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다녀가고 그랬습니다. 회사 퇴근하고 시댁에 가니 시모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말하는데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 근처가 조금 있으면 재개발 지역으로 된다는데 저 땅을 싼 값에 사놓으면 나중에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시집 오면서 해간 예물, 목걸이며 반지며 좀 팔고 돈 좀 있으면 빌려줄 수 없겠냐고 묻더라고요.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그건 안 된다고 저희 집 사정 뻔히 아시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버럭 화를 내며 내가 언제 돈 안 갚아주냐고 나중에 돈 들어오면 예물이랑 그런 거 다시 새로 하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그냥 남편이랑 얘기해본다고 하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 지역 재개발되는 거 아빠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부동산 공인중개업 하셔서 그쪽으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엄마도 그건 시모가 돼서 할 말이 아니네 라고 하시며 당분간 여기서 출퇴근하며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재개발된다고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대판 싸우고 남편이랑 합의 봐서 시댁에는 자주 가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빠가 회사랑 집이랑 멀다고 그때 당시 집안 형편이 좋아져서 차를 한 대 뽑아주셨습니다. 시댁에 딸 데리고 놀러 갔는데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차 좀 빌려달라고요. 저는 그 차 없으면 버스 타고 왕복 3시간 걸려서 출퇴근해야 되고 여러모로 불편한 일도 있을 것 같고 아가씨가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왠지 뚱해 있는 아가씨가 안쓰러웠고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내 친동생처럼 잘해주자는 생각으로 차 키를 아가씨한테 줬습니다. 내일 하루는 버스로 출근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가씨가 친구들이랑 음주운전 하다가 신호에 걸린 앞에 차를 박아버렸고 저는 차 수리비 60만원에 앞에 차 수리비 80만원 그리고 아가씨 병원비까지 대주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또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남편 역시 토라져서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제가 먼저 말을 걸어서 겨우 풀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어느 정도 아장아장 걸어다닐 쯤 더 이상 친정에 맡기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집 근처에 운영하는 유치원에 애기 맡기고 퇴근하면서 딸 데리고 가며 키웠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딸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게 불만이셨는지 시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가까이 사니까 애기는 나한테 맡기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돈을 자기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남편이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가족 손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밥 먹고 이유식 먹일 나이에 젖병 물리고 애기 빨래며 기저귀며 어른 빨래랑 같이 섞어서 하고 애기가 추워서 콧물 훌쩍거리는데 기름값 아깝다고 보일러 틀지도 않고 제가 어쩌다가 장난감 같은 거 사다 주면 돈 아깝게 왜 그런 거 샀냐고 애기들은 장난감 없이도 잘 큰다고 차라리 그 돈을 나한테 주지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가 며칠 전부터 콧물 훌쩍거리고 기침을 하길래 감기 기운이 있나 보다 싶어서 딸 데리고 병원 좀 가달라고 어머니 손에 돈 쥐어드리고 출근했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딸을 보니까 열이 엄청나게 나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애기 병원 안 데리고 갔냐니까 애들은 원래 아프면서 크는 거라고 그냥 약방에 가서 약 한 첩 지어서 먹였다고 했습니다. 어른들 먹는 알약을 가루 내서 그 쓴 걸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딸 데리고 응급실에 가니 의사가 열 감기라고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해서 5일 정도 입원시켰습니다. 저희 시모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저한테 뭐 큰일이라고 애 입원까지 시키냐며 구박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 때문에 일주일 동안 월차 내고 딸 간호하고 자기 엄마가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남편이랑 한 달간 별거했습니다. 답답한 남편과 짜증나는 시댁이지만 저는 우리 딸 보면서 열심히 살리라 노력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남편 사정을 아니까 매 학기 때마다 200만원씩 등록금 쓰라고 줬습니다. 시댁에서는 겨우 50만원, 제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학교 무사히 졸업하고 몇 달의 공백기간 뒤에 그리 큰 회사는 아니지만 연봉을 3천만원 정도 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200만원 조금 안 되는 월급으로 30만원은 딸 유치원비, 매달 20만원씩 남편 등록금 저축하고 남편 용돈 30만원 주고 40만원으로 생활비, 공과금 내고 나머지 40만원은 저축했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남들보다 절약하고 차 기름값 아끼려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고 완전 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좀 모자라는 돈은 시집 가기 전에 조금씩 모아놓은 적금 통장 깨서 조금씩 아껴 써왔습니다. 저 혼자 벌어서 저희 가족 부양했습니다. 이제 겨우 남편 자리 잡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전세금 빼서 조금 더 괜찮은 집으로 이사했을 무렵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을 불러서 그랬습니다. 아가씨 결혼하는데 1,000만원만 내놓아라. 이제 남편도 자리 잡고 했으니 돈 버는 일만 남았을 거 아니냐. 1,000만원이라는 돈 물론 있기야 있었습니다. 제 딸이 저처럼 돈 없어서 대학 못 가지 않게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 수 있도록 악착같이 모은 돈이 약 9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 통장 어머님께 드리자. 너는 친정집이 잘 사니까 나중에 딸이 커도 친정에서 도와줄 것 아니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굉장히 가난하다. 나 지금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돈도 없고 나중에 돈 버는 대로 다 갚아서 새로 통장 하나 만들면 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 순간 뚜껑 열렸습니다. 물건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던지면서
누구는 뼈 빠지게 벌고 네 힘으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도와주고 내가 도와줘서 겨우 대학 나와서 이제 자리 잡은 주제에 바랄 걸 더 바라라고. 이제는 내 딸 학비까지 지 딸내미 시집 가는데 그것도 준다는 것도 아니고 염치 없이 내놓으라고 하고 내가 봉이냐고. 나 시집 올 때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그래도 그거 아니라고 해줄 만큼 다 해주고 내가 손해보는 일 있어도 다 참고 넘겼는데 이번만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친정 지금 형편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 대학 갈 때만 해도 집이며 차며 다 담보 잡혀서 넘어갈 뻔했지만 아빠가 인맥이 좋으셔서 그분들 도움받아서 다시 기반 잡고 지금은 아주 먹고 살만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제 나빠질지 모르는데 내 딸 위해서 내가 돈 모은 거 그냥 시댁에 바치고 내 딸은 친정에서 주는 돈으로 대학 가라니요? 친정은 무슨 봉입니까? 그러면서 시댁은 제가 친정에서 자고 오는 거 엄청 싫어했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자고 오는 날이면 시모는 저한테 전화해서 일하느라 바쁜 사람을 30분 동안 바가지 긁어댑니다. 그러면서 돈이 필요할 때는 꼭 저를 찾고 친정 들먹거립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안 그러더니 나중엔 시모랑 둘이서 쏘아댑니다. 시댁 형편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완전 산동네, 판자촌 같은 곳에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었고 아직까지 시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시댁이 밥을 굶진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뿐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며칠간 말도 안 하고 지내다가 다시 시댁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언제쯤 돈 줄 수 있냐고 합니다. 남편은 이번 달 안에 준다고 제 통장에 900만 원이랑 이번 달 보너스 받으면 그거랑 합쳐서 돈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돈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남편의 그 말에 기가 차서 바로 말했습니다. 그 돈 못 준다고. 내 딸 대학 보내려고 지금부터 모으는 중인데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모으는 중인데 그 돈을 어떻게 주냐고. 여태까지 나 해준 거 많으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나 아가씨 결혼할 때 축의금이랑 가구 하나 사줄 능력밖에 안 된다고 단단히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연기를 합니다. 갑자기 울면서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지금 이런다고. 돈 때문에 돈 없다고 사람 무시한다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시댁 나와서 딸이랑 친정 가버렸습니다. 저 5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시댁한테 못해드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없는 돈에 시모, 시부 생일 되면 미역국에 용돈 두둑히 드리고 시댁 갈 때도 빈손으로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과일이며 먹을 것, 반찬거리 사서 냉장고 채워드리고 정작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도 시댁은 장 받아주고 딸 봐줄 때도 미안하다고 항상 또 따로 얼마씩 용돈 드리고 일하는 중에라도 시모가 아파서 병원 가야겠다 라고 하면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조퇴해서 모셔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저는 진짜 할 만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친정에 와서 말하니 엄마 아빠가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 아기, 이제 4살밖에 안 된 제 딸이 불쌍해서 차마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월째 별거 중입니다. 간간히 남편한테는 안부 문자 오고 가는데 남편이 그렇게 했지만서도 성격도 좋고 착한데 시댁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자신이 없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댁과의 불화,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연에서와 같은 집안 수준의 차이 또한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겪어본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합니다. 시댁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게 억울하지 않냐. 강해져야 한다. 나쁜 며느리가 되고 이혼을 각오하고 살아야 한다. 싫은 건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눈치 보지 말아라.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만만하니까 그런 거다. 며느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못한다. 시댁과의 갈등에서 남편이 확실하게 내 편에 서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행동한다거나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떡하냐 라고 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내 의견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말입니다.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하고 눈치 보라고 학교 보내고 키워주신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